네, 오늘 이번 주가 정말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소유주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합동 연설의 진행을 맡게 된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포통합 경남 우성 3차 현대 1차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창성 C&D의 대표이사로 있는 강신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장 후보님이 2분이시고 감사 후보님이 2분, 총 4분의 연설회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연설회는 1인당 20분 이내로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데요. 20분 이내로 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20분이 넘어가면 제가 발언을 중지 요청을 드리고 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면 또 마이크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엄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유주님들께서도 후보자님들이 연설을 하실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경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작 전 그리고 연설이 끝나면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설 내용 중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비난은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자님들께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신 내용이고요. 오늘 공식적인 연설회에서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연설회는 그야말로 이제 후보자님들의 연설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님들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연설회는 연설을 듣는 것으로 다 마무리를 하고, 혹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선거를 이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공식적인 행사를 끝내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연설의 순서는 우리 선거관리 기준에 따라서 예비 추진위원장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기호 순서대로 하시고 2분의 예비 추진위원장님 연설이 끝나면 다음으로 2분의 감사님께서 기호 순서에 따라서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연설하실 분은 기호 1번 유병철 후보님,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호 2번 임병업 후보님, 이 2분의 예비 추진위원장님 후보 연설을 먼저 듣고요. 이 연설이 끝나면 예비감사 후보로 기호 1번 정민영 후보님, 그리고 기호 2번 송명식 후보님의 연설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장을 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후보자님께서 발언을 시작하시는 시간부터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활한 연설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감안을 할 텐데 시간은 좀 준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예비추진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유병철 후보님 단상으로 모시고 준비가 되시는 대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오시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우연 소유주 여러분, 저는 근본 경우연 재건축 추진위원장에 출마한 유병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무려 8년 넘게 멈춰있던 경우현 재건축.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에 30년 공직 경험을 가진 도시정비 전문가 유병철 후보가 아주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바로 속도전입니다. 8년이나 지연됐으니까요. 2026년에 바로 조합 설립해서 8년 안에 입주까지 끝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웠어요. 강남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계획이고 본인의 공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행정 절차는 확 단축시키겠다고 합니다. 둘째,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방법은 간단해요. 무리아가 평수를 늘리기보단 일반 분양 세대를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요. 또 전문가 자문단을 동원해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셋째, 투명한 소통과 공정한 운영입니다. 이런 사업은 정보가 투명하지 않으면 꼭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정기 설명회나 온라인으로 전부 공유하겠다고 해요. 특히 추진위원장 본인부터 어떤 특혜도 없이 모든 조합원과 똑같이 추첨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결국 유병철 후보의 약속은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빠르고 경제적이고 또 공정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우현 재건축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산 가치를 높이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만드느냐, 아니면 지난 8년간의 재건축 지연과 지지부진한 분쟁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비용이 허비되느냐는 근본 추진위원회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저는 30년 공직 생활의 정직함과 도시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경우에는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과 원칙입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그 생명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에서 체득한 투명성을 우리 경우현 재건축에 그대로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재건축을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도시정비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서 재건축의 법령, 행정 절차, 시공 및 설계의 전 과정을 수료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즉, 행정과 실무를 잘 아는 준비된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우현 재건축을 시행착오 없는 재건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에 저는 여러분께 4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빠른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재건축 지연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손실로 이어집니다. 만약 1년간 공사비가 사업이 지연되면 세대당 7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분쟁 없는 재건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우현 4개 단지에서 각 2명씩 참여하는 8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단지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0년 공직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의 통과 등 재건축의 전 단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분담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우리 경우현 주민 여러분들께서 분담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는 일반 분양 수입을 늘려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줄여드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특화 설계를 최적화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활용해 일반 분양 수입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비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역사와의 협상에서 결코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자문단과 저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허비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현장의 갈등은 대부분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사업 진행 사항을 소유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중대한 결정이 있으면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톡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열린 위원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유주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묻고 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지간 분쟁 없는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우현의 4개 단지 특성상 동별, 평형별 이해관계 차이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공정한 기준을 확립해서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발생하면 제가 쌓은 30년 공직 생활의 협상력 기술을 발휘해서 이를 미연에 차단하고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장, 임원 등 그 어떠한 특혜와 예외를 누리지 않겠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평수 위치에 대한 우선권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과 동등하게 추첨에 참여해서 그 추첨 결과를 순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차익을 위해 서지 않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소유주 여러분, 재건축은 단순히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기반으로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 전문가의 실력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분담금 축소에 최대한 매진하고 낮은 자세의 소통으로 분쟁 없는 명품 단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저 기호 1번 유병철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말보다는 결과로, 약속보다는 실천으로 이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음, 병진년 2026년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3년 뒤 이주, 8년 뒤 입주를 통해 다음 2033년 경우현을 강남 최고의 명품 단지로 만들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입주하는 장밋빛 미래를 설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기호 1번 유병철 후보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비추진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임병업 후보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걸로 요거는 존경하는 경남아파트 우성 3차 현대 1차 상가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우현 추진위원장 후보 임병업입니다. 저는 오늘 경우현을 5세대 명품 단지로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강한 추진력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경우현은 왜 통합재건축해야 했는지, 통합재건축은 누가 실제로 일을 했는지, 경우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경우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네 가지 사실을 오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단독 재건축을 했을 때 조감도입니다. 이게 경남이고요. 이게 현대입니다. 이게 우성입니다. 경남 아파트, 현대 아파트, 우성 아파트. 이게 단독 재건축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잠깐 3단지 단독 재건축 배치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단독 재건축을 선택할 경우 우성 3차와 현대 1차는 약 600세대 규모에 그치게 됩니다. 이는 개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세대수가 지나치게 적은 소규모 단지이며 커뮤니티 조경 등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개포동에서 가장 작은 단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세대수는 곧 경쟁력입니다.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브랜드 가치, 단지 위상, 미래 가치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단독 재건축을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후회뿐이다.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때의 개포동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개포동 주거 아파트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작게 남을 것인가, 함께 커질 것인가. 개포동, 도곡동, 대치동의 랜드마크가 단지가 되려면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통합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진행하고 있던 현대 1차 단독 재건축을 멈춰 세웠습니다. 편한 길을 버리고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통합 재건축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3단지를 하나로 붙겠다는 말은 무모하다는 조롱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처음 말을 꺼내야 했고 누군가는 처음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때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말합니다. 통합 재건축이 맞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은 그때 누군가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 임병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3단지) 재건축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3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각자 단독 재건축의 길을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합에 대한 논의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서로 양보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경제성을 냉정하게 따져보기보다는 각자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저는 2017년 10월 현대 1차 단독 재건축 추진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권한도 있었고 기득권도 분명히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재건축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면 저 개인에게는 가장 편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3단지 전체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신 단독 재건축을 취재하던 우성 3차 김용석 위원장님과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현대 1차와 우성 3차 두 단지가 통합 재건축으로 가야 한다는 합의를 끌어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성 3차와 현대 1차가 통합 재건축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경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남 아파트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정서는 솔직히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합에 부정적인 소유주가 더 많았습니다. 경남 아파트는 독자적으로 재건축을 해도 1200세대의 규모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우성 3차 현대 1차에 비해 양재천변에 위치해 있고 언주로변 출입구를 갖춘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굳이 통합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을 하면 언주로변 출입구가 막혀 오히려 불편해진다. 우성 3차와 현대 1차만 더 좋아지는데 왜 우리가 복잡한 길을 가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왜 통합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끝까지 선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018년 마침내 통합의 재건축의 문이 열렸습니다. 통합에 부정적이었던 경남 아파트 주민들을 설명하고 설득한 마음을 돌려놓은 결과였습니다. 2018년 11월 3단지 소유주 73% 이상이 75% 이상이 통합 재건축에 합의서에 찬성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경우연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각자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세 단지가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마침내 경남 아파트 우성 3차 현대 1차 통합 재건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의 단지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합 재건축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8년을 얘기합니다.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과정을 전혀 모르니까 안전진단부터 따집니다. 너무나 무지한 겁니다. (2022년) 임병업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만 단지당 약 4억 원이 투입되고 공공건축,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무 단지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전체에서 단 7개 단지만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경우연은 서울시가 인정한 도시적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핵심 재건축 단지였고 통합 재건축의 방향이 모두에게 타당하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통합 재건축이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단독 재건축을 고집하던 세력들이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2024년 2월 경우연은 서울시 1차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결국 무려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끝에 2023년 10월이 되어서야 간신히 재선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주민공람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추상가액을 일부 세력이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인 것처럼 왜곡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추상가액은 법에 따라 산정되는 공식 감정평가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왜곡된 민원으로 인해 사업은 4개월 이상 추가로 지연되었습니다. 이 14개월의 헛된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경우연은 이미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의 싸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경우연 주민 모두의 미래가 멈춰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직접 성과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결과 대신 말로 다 합니다. 민원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민원으로 진행을 발목 잡고 추진하는 사람을 무능하다고 비난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무능하다고 공격합니다. 중요한 결정에는 빠지지만 성과가 나면 가로채려 합니다. 스스로 성과를 만든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만든 결과를 비판하고 가로채는 데만 익숙합니다. 임병업 후보의 실제 성과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구단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속통합기획입니다.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선택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확보했습니다. 첫째, 개포동 도곡동 일대 40층 스카이라인입니다. 193m 49층 사계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양재천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기존 15층 제한을 35층, 25층으로 상향했습니다. 셋째, 언주로변의 가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평균 15층 규제를 35층, 32층으로 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언주로는 단순한 지민도가 아니고 단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건폐율 23%에서 16%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기부 체납은 6.9%에서 5.9%로 하향 조정하여 총 335평을 축소했습니다. 세대당 분담금이 약 4,500만씩 감소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올바른 선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통합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경우에는 이제 개포동 도곡동 일대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경남 1차, 2차 대지 지분 차이를 대립이 아닌 합의로 풀고 싶습니다. 추진 현황이 되면은 합의원을 즉시 구성을 하고 경남 1차 소유주 중심으로 합의원을 구성한 다음에 법률가들과 협력해서 현행법 내 실현 가능한 해법을 마련해서 대립이 아닌 합의로 풀어보겠습니다. 상가 쪼개기 실태입니다. 경우에는 2023년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자 인근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 세력에 의한 상가 쪼개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102개에서 무려 21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상가를 쪼개서 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산정기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예, 이게 완벽하게 저를 상가 쪼개기 세력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임병업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처음 꿈었던 꿈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고 제 자녀와 손주가 함께 살아갈 경우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우연을 가장 살기 좋은 미래단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빛나는 진짜 5세대급 아파트,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2, 3면으로 펼쳐지는 입체적인 조망을 느끼고 3m 천장고가 주는 탁 트인 개방감 속에서 숨쉬듯 살아가는 집, 라멘식 공법으로 층간소음을 완전히 제어하고 고급 주거단지만이 갖는
테라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15평, (20평) 수준의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겠습니다. 그 (38평의) 실사용 면적은 (59평이) 됩니다. 48평의 실사용 면적은 (64평이) 됩니다. 저는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저 혼자 꾸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미래의 경우연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기록으로 증명하고 앞으로 결과로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꾸었던 꿈은 함께 가야 완성됩니다. 여러분과 이 꿈을 함께 실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호 2번 임병호 후보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비 감사 후보님의 정견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민영 후보님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경제업 감사 후보 정민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예, 추운 날씨에 많이 오셨는데 오늘 오신 거 후회하지 않도록 좀 내용 있는 설명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경호연 토박입니다. 85년도에 처음 우성 분양할 때 그때 입주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뭐 대학교, 직장 생활 여기서 출산도 하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한 33년을 경호연에서 보냈습니다. 경호연 제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옛날 경호연은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요. 지금은 더샵 자리 있잖아요. 거기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제가 개원중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등하교 하면서 수도공고 지나서 저쪽에 뭐 일본인 학교 지나면 양쪽에 다 배밭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저기 타워베이스 자리 거기 정경부대였습니다. 엄청 달랐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랑 양재천 내려가서 도마뱀 잡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지금이랑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좀 지저분했는데 그렇게 놀았던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변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 안 변했습니다. 경호연. 우리 아파트는 40년 전 그대로예요. 자, 저는 제 꿈이 우리 빨리 아이들 데리고 새 아파트에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노년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하나의 목적은 제가 재건축하는 이유는 빨리 새 아파트, 명품 아파트 만들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목적으로 저는 지금 재건축의 업무를 뛰어들었습니다. 자, 저는 회계사입니다. 회계사고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는 감사 전문 회계사예요. 감사와 기업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감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감사자가 들어간 모든 업무를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 감사, 회계 감사, 뭐 내부 통제 감사, 부정, 적발, 횡령, 업무 감사 등 감히 대한민국에서 감사 분야에서는 최고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글로벌 1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이라는 회계법인에서 한 17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 상장사 CFO도 몇 년 경험을 하고 지금은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대형 회계법인의 한 부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의 사내이사 그리고 사회이사 그리고 감사를 역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심사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행정공제회, 뭐 군인공제회,
산업기술진흥원 뭐 이런 곳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업 가치 극대화, 투자 가치 극대화를 위한 투자 자문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25년 동안 감사만 한 감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좀 실질적이고 왜 우리 재건축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회계사라다 보니까 오늘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감사가 일을 잘하면 뭐뭐뭐쟁이가 됩니다. 뭐가 될까요? 고자질쟁이가 됩니다. 감사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주인한테 꼬치꼬치 보고를 합니다. 회사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 우리 회사는 어떻다 저렇다. 자, 회사가 뭐예요? 경우연이죠. 주인은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소유주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되죠? 소통이 좋아집니다. 소통이 좋아지면 분란이 감소합니다. 분란이 감소하잖아요. 재건축 빨라집니다. 재건축 빨라지면 여러분 분담금 줄어듭니다. 자, 그럼 재건축 성공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 오신 분들 한 개만,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오늘 이 시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재건축은 빨라야 돼요.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왜? 돈 때문에 그래요. 재건축이 빨라야지 돈이 줄어듭니다.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빠른 재건축이 어떻게 분담금을 줄일까요? 조합이 설립, 우리 지금 경우현 시세가 사실은 바닥입니다. 근처 단지 중에서 가장 낮아요. 왜? 재건축이 잘 안 될 거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안 된대, 재건축 늦어진대, 거기 맨날 싸운대,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입지를 하지 않아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세가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합 설립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호를 시장에 주잖아요. 우리 주변 시세만큼 금방 따라갑니다. 10억 금방 올라요. 왜? 우리 10억 차이 나니까.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일반 분양가 올라갑니다. 시세 높아지면. 그럼 우리 분담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비가 중요한데, 여러분 착공할 때까지는 공사비가 계속 올라요. 착공이 시작돼야지만 공사비가 동결이 됩니다. 근데 착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공사 뽑아야죠. 시공사는 조합 설립이 돼야지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빨리 하고 시공사 빨리 뽑아서 착공을 빨리 해야지 여러분들 분담금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착실하게 분담금이 올라갑니다. 공사비 때문에. 보세요. 볼까요? 경우현 지금 시세입니다. 경우현이 제일 늦고 있어요. 제일 늦어요.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볼까요? 10년 전에 우리 주변 시세 단지랑 우리 차이 없었습니다. 1억이나 2억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렇죠? 지금 얼마예요? 3억, 6억, 11억, 12억 막 이렇게 10억씩 차이 납니다. 단순히 우리가 느려서가 아니에요. 미도 아파트 우리랑 지금 똑같아요. 저번 주에 추진위원장 선 끝났습니다. 거기서는 경제업과 비슷한 거기 후발주자인 그 분들이 추진위원장 후보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미도 아파트 우리의 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0억, 11억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서 시세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 1년이 지난다면 우리는 분담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라는 거야. 세대당 7천만 원 얘기 드렸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숫자들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우리 정비기업 공람 보잖아요. 공람 보면 우리 총 공사비 1.9조 원 되어 있습니다. 1.9조 원. 어떻게 나온 거냐면 평당 850만 원 건축비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거 2년 전입니다. 지금 강남에서요. 850만 원으로 건설할 수 있는 데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공 아파트 지을 거 아니잖아요. 명품 아파트 지을 거죠. 명품 아파트. 그렇죠? 1,000만 원도 낮습니다. 1,200, 1,500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1,000만 원 적용해서 낮게. 근데 그러면 2.2조 원이에요. 공사비가. 근데 인상률 얼마예요? 1년에 8.5%. 이거 제가 나온 숫자가 아니라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2014년에. 최근 3년 동안
공사비 인상률 30%예요. 30%. 연평균 8.5%. 근데 20년간 매년 4%씩 올랐답니다. 공사비가. 우리 환율도 높고요. 지금 상황 안 좋습니다. 건설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 5% 잡았어요. 5%도 낮은 숫자입니다. 10% 예상하시는 간평사분들, 법무부분들 많아요. 자, 이렇게 낮춰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지연되면 여러분들 공사비 7천만 원 오릅니다. 7천만 원은 30평대, 40평대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대형 평수 사시는 분들, 5, 60평대 사시는 분들은 2배입니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공사비 올라갑니다. 1년 지연되면. 우리가 지금 조합 설립 안 하겠다고 막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럼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조합 설립하고 빨리 착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에 1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매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빠른 재건축을 위해서 감사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너무 당연합니다. 감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법과 원칙을 지키고 그 기초 아래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입니다. 소통을 잘해야지 분란이 없습니다. 작은 분란이 오래 가면요, 분란이 커져요. 그리고 작은 분란이 많아도 분란이 커집니다. 분란은 그때그때 꺼야 돼요. 그러면 경제협의 감사는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얘기를 이제 드려야 돼.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보다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설명회 때 우리 이렇게 푼다라는 거 예시를 그냥 드릴게요. 자, 경우에는 지금 상가에 대한 3대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첫째, 한영기가 경제협의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런 소문이 돌아요. 두 번째, 경제협이 214채 아파트를 상가에 준댄다. 이런 얘기 돌아요. 세 번째, 상가 하나 주면은 25억 손해를 본댄다. 이런 얘기 됩니다. 따져볼까요? 한영기 씨 지금 설해마을 조합장입니다. 얼마 전 조합장 됐어요. 자, 딴 조합장이 딴 재건축 사업장에 관여를 하면 그 현행법 위반입니다. 잡혀가요. 그 사법 처리됩니다. 자, 앞으로 그래서 한영기 씨는 절대로 경위원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문 들리면 경찰에 고소하세요. 경찰 신고하세요. 그러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됩니다. 앞으로. 두 번째, 아파트 214채 준다는 말 있죠? 자, 조합원은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어도 한 채밖에 못 받아요. 그게 법입니다. 근데 상가 조합원 몇 명이에요? 168명. 투표권 168명 갖고 있어요. 쪼개기 상가에 다 줘도 168개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상가에 아파트, 쪼개기 상가에 아파트 못 줍니다. 얘기 드릴게요. 세 번째, 상가 아파트 한 채 중 20억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5억. 와. 25억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반 분양가 볼까요? 아마 평당 8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일반 분양가. 25억이면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입니다. 우리 공짜로 주나요? 막 이렇게? 상가에 이렇게 막 공짜로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줘요. 이렇게? 그러면 되죠. 자, 상가에 아파트를 줬을 때 손실이 나는 이유는요.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 차이 때문이에요. 일반 분양가를 줘야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건데 그게 10%에서 15%입니다. 그 정도. 근데 그나마 일반 분양가로 주게 되면 아파트에는 손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죠? 최근에 바로 얼마 전이죠? 반포 대장주, 반포 미도 1차가 그렇게 했어요. 일반 분양가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합원들 90% 동의로 찬성돼가지고 통과됐어요. 그렇지 일사천리로 아주 빠르게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뭐 남의 단지 얘기고요. 근데 그건 옛날에 조합 설립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자,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쪼개기 상가의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법이 그래서. 도정법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국토부가 유권 해석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정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승인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정법에서는 상가를 아예 짓지 않은 경우나 큰 상가에만 아파트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전에는 편법으로 산정 비율을 조정해서 아파트를 줬습니다. 근데 그게 막혔어요. 어디서? 방배 6단지 대법원 판례에서 바뀌었어요. 2년 전이에요. 거기서는 너희들 쪼개기 상가에 아파트 줄 거면 조합원 100% 동의 받아갖고 와. 이렇게 판결을 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 그래서 작은 아파트는 나홀로 단지는 돼요. 거기는 조합원이 30명, 40명밖에 안 되니까 100% 동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몇 명? 1660명이 넘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줍니다. 못 줍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 어디서? 신반포 2차 고법 판례에서. 고법 판례에서 50명, 50%만 동의받으면 돼. 이게 바뀌었는데 이거 못 씁니다. 왜? 지금 이건 고법 판례고 대법원에 상고돼 있어요. 그 상고대 언제 결론 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쓰게 되면 법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거 덜컥 썼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정관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쓸 수 없어요.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조합이라면 이거 못 씁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이 변경이 됐어요. 22년에. 기존에는 쪼개기 상가에 아파트 주는 거 가능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 방배 6단지 대법원 판례 나오면서 바뀌었습니다. 표준 정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준 정관에 쪼개기 상가에 아파트 줄 거면 100% 동의받아 갖고 와라고 바뀌고 이 표준 정관 안 쓰면 조합 설립 인가 내주지 마. 이렇게 공문을 하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정관을 써야 돼요. 그 쪼개기 상가에 아파트 주는 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조합원 총회. 여러분들 정관에 상가에 가는 거 다 들어가야 돼요. 상가 정책들은. 근데 쪼개기 상가 아파트 다 주겠습니다 하고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동의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죠. 조합 설립 못합니다. 그렇죠? 가장 무서운 거예요. 누가 가장 무섭냐면 여러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 이거는 재건축 사업 이거 상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유권 해석이에요. 이거 국토부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의 상가 얘기입니다. 상가를 짓지 않을 경우만 줘라 이 얘기예요. 우리 상가 지을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지침도 이쪽 상권 활성화예요. 상가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상가 지어야 돼요. 유권 해석 미준수 시 조합 설립 인가 불가. 국토부 해석이에요. 표준 정관 안 쓰면 인가 내주지 마. 이 얘기를 써서 국토부에서 모든 지자체 하달을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공문 나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준수해야 돼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규정이고. 그래서 지금은 쪼개기 상가 아파트 주는 거 너무 힘듭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경제업이 하는 방식이고 이게 경제업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경제업의 기호 1번 감사 후보는 그러면 향후 어떻게 소통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 많이 할 거예요. 단톡방, 카페, 유튜브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식지 만들어서 뿌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업 사무실, 추진위원회 사무실 오픈할 거예요. 사랑방처럼 만들어서 다들 오셔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두 번째, 궁금함이 없어야 돼요. 언제든 사업비 현황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죠. 우리 수입 지출 비용 쓴 거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반기별로 재무제표 감사받아서 보고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견제와 감시, 소통과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직업이 감사입니다. 25년 동안 감사만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어머니처럼 지적질 잘합니다. 네. 하지만 지적질만 하면 추진위원회 진도 안 나가요. 저는 컨설팅 경험도 매우 많아서 항상 솔루션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이 재건축을 채찍질도 감시도 하면서 지원도 해나가면서 그렇게 감사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호 1번 경제업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처음 발표하셨던 기호 1번 이병철 추진위원장 후보님과 런닝메이트로 같이 나왔어요. 저희는 재건축의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빨라지고 저희 경제업의 철학이 재건축에 고스란히 녹아서 빠른 재건축 2026년 조합 설립
3년 안에 입주, 2034년 입주, 이런 우리의 꿈을 실현하려면 같은 팀에서 재건축 추진위원장,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따로따로 나가게 되면요, 이런 철학 공유하기 힘들고 재건축 제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의 철학을 우리 경우위원회에 심을 수 있도록 꼭 추진위원장 후보, 감사 후보, 기호 1번 지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후보 기호 1번 정민영 후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비감사 기호 2번 송명식 후보님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임병업 위원장하고 같은 파트너로 원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송명식 감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보다가 나이가 한 10살 더 많은데도 우리 경우위원회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입니다. 70대 중반을 넘었는데도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고요. 지금 해외에 중요한 계약 관계로 해외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대신 우리 감사님의 뜻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부터 저는 이제 제 이경수가 아니라 우리 이제 송명식 감사님을 대신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경우위원 소유주 여러분, 제 송명식입니다. 저는 이번 추진위원회에서 감사 후보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저 개인 이경수가 우리 송명식 감사 후보님을 안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송명식 감사님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부품 협회 회장을 하시고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40년 동안 기업을 쭉 해온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우리 경우위원 재건축에 여러 가지 이 감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송명식 감사님의 정견을 그냥 제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진위원회에 감사 후보로 나선 송명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이유는 화려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경우위원 통합 재건축이 끝까지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감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건축에서 이 감사가 왜 중요한 역할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조용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또 위원장만 잘하면 되지 감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에서 감사는 이 위원장이 엑셀 역할이면은 감사는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엑셀만 있는 차는 결국은 이제 사고가 납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는 돈의 흐름을 보고
계약서를 확인하며 외부 용역과의 관계를 살피고 조합이 한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경우위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제부터 진짜 돈이 움직이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말로만 주민을 위한다면서 뒤에는 다른 계산을 하고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된다, 된다 이런 말만 외치는 것. 이런 순간에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는 우리 경우현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 송명식은 이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3가지 원칙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치 보지 않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이든 협력사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돈과 계약을 끝까지 확인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공사비, 용역 계약, 설계 변경, 추가 비용 발생, 이 모든 것을 그럴 수 있다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 누가 책임지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법률 용어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소유주 여러분이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감사는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적절하게 설명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또한 임병업 위원장 후보와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업 위원장 후보는 추진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 송명식은 안정과 견제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앞에서 끌고 감사는 옆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재건축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 경우에는 가장 큰 갈등, 아까 임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상가 쪼개기 문제입니다. 이 상가 쪼개기하고 그리고 상가한테 분양권을 주는 게 조합원 분양가로 주고 일반 분양가 대신 조합원 분양가로 주고 이런 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원리는 우리 한정된 경우원 안에서 주변에 있는 상가 쪼개기 세력과 부동산가 이렇게 결탁을 해서 상가에서 돈을 벌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익을 보는 만큼 분명히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우에는 상가의 거래 가격이 우리 주변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은 평당 3억, 7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일반 분양가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에 아파트를 준다 그러더라도 상가 자체 평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한 손해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감사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법으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하는 순간, 구조적으로 불리한 것은 손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피해는 수년 뒤에 분담금 증거와 일정 지연으로 돌아옵니다. 감사는 이런 주장들을 법, 숫자, 관례로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유주 편에 서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고 사인만 해주는 감사입니다. 저는 그런 감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록을 남기는 감사, 문제를 제기하는 감사, 소유주 편에 서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소유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말 잘하는 사람이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무겁게 책임지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몇 년 뒤에 여러분의 분담금과 입주 시점을 결정합니다. 존경하는 경우현 주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7년 전에 여러분의 75%의 압도적인 동의로 통합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통합 재건축 합의서, 법과 상식과 원칙,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통합 재건축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최근 단지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반복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우성 3차, 현대 1차가 너무 희생했다. 임대아파트 부담이 우성 3차, 현대 1차에 몰렸다. 이 재건축은 경남 2차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검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은 확인이 하나도 되지 않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모든 주민 갈등은 허위로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재건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더 많이 참여하여 우리 재산권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소유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거짓말보다는 사실을, 분열보다는 단합을, 불안보다는 검증된 능력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저 송명식은 감사 후보로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송명식 후보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분의 후보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참석하신 소유주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오늘 연설회를 보신 소유주님들 꼭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